하이얼사 여러분들, 로빈입니다. 하이얼사의 핵심 가치, 가인즈 캠퍼스의 핵심 가치 아마 궁금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과연 하이얼사가 어떤 가치를 통해서 모였는가에 관해서 제가 2018년 여름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은요, 나중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더 새로운 영상이 있다면 그 새로운 영상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확인하면 좋겠어요. 하열사는요, 하나님의 방법에 열매 맺는 사람들의 첫 글자입니다. 하열사.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는 사례를 만드는 사람들, 하열사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 하열사. 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인지 개혁은 기본적으로 가치, 인재, 지식 세 가지이기 때문에요,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가치에 해당되는 것과 인재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지식에 해당되는 것 세 가지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른경영 실천연합, 그리고 가인지 캠퍼스, 그리고 사례뉴스, 그리고 원페이지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요, 결국은 가치, 인재, 지식의 각각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선배들이랑 더 대화 나누면은 이 하열사 핵심 가치가 어떻게 각각의 선배들에게 이해되고 있는 건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하열사 핵심 가치에 대해서요, 간단하게 여기 포스트를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 하열사 핵심 가치는요, 영혼 고야의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경영, 컨설팅, 교육, 원페이지 서비스, 사례 뉴스, 그리고 어떤 비영리 단체,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인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을 전하는 일,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즉 제자죠. 그거 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양성하고 키우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다가 일을 하다가 이 방법보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이런 방법이 더 좋다. 오케이, 그걸 바꾸는 게 맞습니다. 왜냐? 우리 1번 핵심 가치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한다면 결코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하루하루가 헛된 날이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두 번째, 핵심 가치 두 번째는요,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일은 열심히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따로 하는 것이다. 조금 더 세게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 일을 하고 토요일 쉬었다가 일요일은 주님 일을 한다. B 아니죠. 이런 거 아니죠. 우리는 일하는 과정 자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면서 정직하고 그 사람을 섬겨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 자체에 있어서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만 동시에 과정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not by money but by values. 이 대표로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진심으로 돈보다는 가치를 추구해야 결과적으로는 돈도 잘 벌어요. 근데 많은 경우 가치를 추구하려고 돈을 받는데 나중 되면 돈 받으려고 가치를 추구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영역에서 기획, 생산, 구매, 물류, 판매, 영업, 이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 각각의 단계에 반드시 있어야 될 만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육을 한다면 이 교육을 통해서 고객에게 주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거 중심으로 가져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 결국은 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도 받을 때 아주 즐겁게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깝지가 않아요. 돈 주세요 하는 것이 부끄러운 손이 안 됩니다. 그만큼 좋은 걸 줬다면 당연히 돈을 받고 그 이상의 것을 돌려주는 것이 비즈니스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가치를 먼저 추구하고 거기에 맞게끔 가격을 설정해서 내가 쓰는 비용보다는 많이 받는 것. 가치, 비용, 가격. 이 세 가지 원리가 돈보다 가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요,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탁월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비즈니스 원리는요, 상대방을 감동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나보다 잘하는 것이나 고객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해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아웃스탠딩이에요. 원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탁월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원래 기대하셨던 교육에서 기대하는 탁월성, 어떤 생산에서 기대하는 탁월성, 어떤 자동차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굉장히 그 탁월성의 끝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웃스탠딩이라고 그럽니다.
동떨어져서 아주 탁월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줬다. 그가 만족했다. 감동했다. 그게 우리의 기준점이 아니라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아웃스탠딩이 기준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래야 서로 비교하거나 상대와 나를 비교하는 것,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 갖고 열등감 갖는 이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준점도 남보다 잘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 경쟁자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래의 창조의 원형이 무엇이었을까? 상담에 있어서 원래의 창조의 아웃스탠딩이 뭐였을까? 교육의 원래 창조의 아웃스탠딩이 뭐였을까? 영상의 원래 창조의 아웃스탠딩이 뭐였을까? 꾸준히 그걸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전보다 더욱 더 좋아지는 것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네 번째 핵심 가치예요. 다섯 번째 핵심 가치는요. 실행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우고 성장하는 거 책상에서 되는 줄 압니다. 책 읽고 되고 세미나 듣고 되고 어디 교육받고 되고 뭐 영상 자료 보고 이런 거를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큰 오해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방법 수영책 한 100권 읽으면 되나요? 안 그렇죠.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직접 물을 건드려 보고 운동해 보고 뭐 물도 마고보고 이러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일을 배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실행을 할 때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바로 하라고 그러고 뭐 해봐 그러고 그러죠. 그게 가장 중요한 학습의 방법이기 때문에요.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을 모른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걸 함으로써 배우는 겁니다. 물론 대충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웃스탠딩 해야 되니까 그 일을 실행하면서 필요한 자원과 자산과 궁금한 점, 시간, 그 다음에 내가 아직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발견해서 그 일을 결국은 수행해내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열사가 취하는 학습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실행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여섯 번째는 우리는 지식탐험가라는 겁니다. 지식탐험가라는 것은 어떤 상상이 되어지냐면 이 피조 세계의 편만에 있는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안경을 발견한 사람, 피조 세계의 편반에 있는 굴절의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시력이 약해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반도체의 문제 있죠. 반도체, 규소 속에 있는 이 전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요소들, 전도체인지 아니면 비전도체도 아닌 반전도체인 걸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디지털 세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창조의 원리와 비밀들입니다. 그걸 발견해내는 거죠. 그것이 물리학에만 있습니까? 인간, 심리, 상담, 코칭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유무형의 모든 이런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으로 지식을 발견해내고 그 지식을 통해서 고객을 만족시켜주고 서로 행복한 조직을 만들고 서로 기뻐하는 조직을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죠. 이런 지식을 발견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결국은 속임수나 운에 맡기는 그런 성과를 기대하게 되고요. 안 되면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유무형의 요소들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공간에서 창조의 비밀이 뭘까 고민하고 탐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스플로러의 느낌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정글을 헤치듯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수많은 지식들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Live in the Principle이에요. 가르치는 원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과 컨설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무대 위에 올라와 있기로 결심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책을 많이 읽으세요. 당연히 읽어야 돼요. 상대방이 경청을 잘하세요. 경청을 잘해야 돼요. 아침을 심플하게 시작하십시오. 아침을 심플하게 시작해야 돼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내가 가르치고 있는 방식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서 계속 가르친다? 그거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소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요. 내가 이렇게 살기 어렵고 내가 이렇게 실천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약간 가르침을 보류하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있다면 또 가르쳐야 되는 요소도 있어요. 이 역동 속에 항상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그래요. 부모가 책을 안 읽으면 자녀에게 책 읽지 마라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부모가 책을 안 읽는다 하더라도 물론 책을 읽으면서 자녀에게 책을 읽으라고 해야죠. 그러나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가 책을 읽는 것이 그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책을 읽어라라고 가르치기는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말에 파워는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Live in the principle you teach. 네가 가르치고 있는 그 원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가르침도 행복하고 삶도 즐거워지고 삶의 열매도 맺혀지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열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공유하고 나누고 학습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먼저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는 사례를 만드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는 사랑을 하는 것, 이 삶을 먼저 살아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열사가 되어서 그들을 일터 선교사의 마음으로 돕는 그런 즐거운 하열사 공동체의 멤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7가지 핵심 가치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